오늘의 공모주 청약일이 9월 1일에서 9월 2일인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주요 사업은 온라인 모바일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대표 게임으로는 너무나도 유명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게임 달빛 조각사, 최신작 가디언 테일즈. 그런데 이 게임들은 카카오게임즈가 만든 게 아닙니다. 사실 카카오게임즈는 아직 이렇다 할 게임을 직접 개발한 적은 없습니다. 게임 개발보다 배급과 유통, 그리고 마케팅 역할을 하는 퍼블리싱에 강점이 있는 회사인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카오게임즈의 약점으로 이러한 점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카카오게임즈는 이 부분이 약점이라기보다 성장의 기회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계획대로 갈 길을 가고 있을 뿐이죠. 지금까지의 계획이 카카오라는 최고의 소셜 플랫폼 자산을 활용해 게임 퍼블리싱 분야를 평정하는 것이었다면, 상장 후에는 막대한 자본으로 게임 업체 인수를 통해 개발 역량까지 강화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매출액은 2018년 폭풍 성장하여 4천억을 달성했고, 이후 성장세는 다소 주춤한 모습이나, 다만 최근 3개년 연평균 성장률이 57%에 달할 정도로 비교 대상 업체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성장세입니다. 영업이익률도 매년 10%대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보이고, 2020년 영업이익은 7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6.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관 경쟁률은 1478.5대 1로 코스닥 공모주 사상 역대 최고 경쟁률 기록. 며칠 전 PNK 피부 임상센터의 최고 기록을 바로 갈아버렸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는 말이 필요 없네요. 공모가인 24,000원 이상으로 제시한 수량이 100%였고, 원하는 가격에 사주겠다는 의미인 가격 미제시가 10%를 초과했습니다. 공모가를 올리지 않고 밴드 상단인 24,000원을 유지한 것이 오히려 감사할 정도입니다.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의무 확약 비율인데, 58.59% 수준이면 근래 보기 드문 굉장히 높은 수치며, 의무 보유 확약을 걸지 않아도 코스닥 공모주 30%를 우선 배정받는 코스닥 벤처펀드를 제외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이 의무 보유 확약을 걸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확약이 전체의 50% 비중이기 때문에 1개월 후에는 주가에 큰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제 앞서 제가 만든 옥석 진단 시트를 활용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옥석 진단 시트를 처음 보셨다면 앞서 업로드한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필터로 업종과 기관 경쟁률로 청약 참여 여부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의 업종은 언택트 수혜주인 게임 분야입니다. 기관 경쟁률은 역대 최고이니 따지지 않고 패스하겠습니다. 이제 2차 필터에서 점수화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무려 58.59%로 베스트에 해당하지만 일단 3점을 주겠습니다. 두 번째, 유통 가능 주식 비율은 최초 확인한 바로는 31.69%이지만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반영하면 22.7%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긍정 시그널 3점을 주겠습니다. 상장 첫날 유통 가능 주식 비율은 상장 직전에 다시 한번 정정이 되니 다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약일 직전 장외 거래 시세는 피스탁 사이트 기준 65,000원입니다. 공모가의 170% 갭 차이로 베스트에 해당하지만 일단 3점을 주겠습니다. 네 번째, 가산점 항목 중에는 해당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상장에 유통 가능한 구주주 물량이 12% 수준으로 적지 않다는 점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합계 9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베스트도 2개나 있네요. 베스트가 2개나 있다는 것은 옥에 대한 품질 보증을 2개나 획득했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점에 대한 해석은 3차 필터 갈 것 없이 너는 오기하고 이미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데여이기 때문에 저는 고민하지 않고 가용할 수 있는 투자금을 모두 청약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오를지는 신의 영역이지만 3가지 단서를 근거로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공모가 24,000원은 2020년 1분기 실적을 연원산한 수치를 기준으로 텐선트, 네시즈, 넷마블, NC소프트 총 4개 피어그룹 평균 PER 34.9배 산정 후 2020년 반기말 실적을 연원산한 카카오게임즈의 순이익 650억 원을 반영하여 나온 적정 주가 29,950원에서 할인율 약 20%를 적용한 가격입니다. 첫 번째 단서, 피어그룹의 순이익 기준을 더 높은 수준인 2019년 실적으로 환산한다면 2019년의 평균 PER 45.86배를 적용하면 적정 주가는 39,350원. 실적 기준만 바꿔도 무려 주당 만원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단서, 2020년 2분기 넷마블과 NC소프트의 평균 PER을 적용한다면 2020년 2분기부터 게임 업체는 언택트 수혜로 순이익이 증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2분기 기준 PER도 비교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넷마블이 상장을 앞둔 카카오게임즈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보유한 이슈로 주가가 많이 상승한 측면이 있지만 NC소프트는 게임주의 평균 PER을 밑돌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의 평균 PER을 구하여 적용해보는 것도 의미 있어 보입니다. 2분기 기준 평균 PER 50배를 적용하면 적정 주가는 42,900원이네요. 세 번째 단서, 장외 시세 거래는 8월 28일 기준 65,000원으로 확인됩니다. 세 가지 단서를 근거로 판단한 주가는 상장 당일 최소 39,350원에서 최대 62,400원 수준으로 62,400원이 되면 우리는 기다리던 따상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SK바이오팜 상장 시와 분위기는 비슷하나 업종이 다르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SK바이오팜은 실적 숫자 없이 신약 개발 기술력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과 비교하면서 상승 잠재력이 폭발되었지만 카카오게임즈는 이미 실적 숫자가 있기 때문에 결국 NC소프트, 넷마블과 숫자로 비교할 수밖에 없어 주가 상승 시 고평가에 대한 현타가 금방 올 수 있습니다. SK바이오팜과 다른 또 한 가지, SK바이오팜은 코스피 상장에 코스피 200 조기 편입이라는 호재가 있었던 반면에 카카오게임즈는 코스닥 상장이기 때문에 의무 보유 확약을 걸지 않아도 되는 코스닥 벤처펀드가 공모주 30%를 우선 배정받는다는 점 때문에 상장 초기 코스닥 벤처펀드의 매매 행태가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자동차 안전장치에 비유하자면 완벽한 안전벨트는 있지만 에어백이 없다는 점이 다소 아쉬운 상황입니다. 결국 카카오게임즈에 얼마나 많은 카카오 프리미엄이 붙으냐가 관건이네요. 이전 동영상에서도 다뤘듯이 저는 카카오게임즈에 들어올 청약증 거금이 SK바이오팜보다는 약간 적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역대급 청약증 거금이 들어온 SK바이오팜, 제일모직에 비해 체급이 작은 편이라 아무리 유동성 장세라고 해도 30조가 넘는 청약증 거금이 들어오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최소 25조, 최대 30조를 예상해봅니다. 좀 더 폭을 좁혀보면 청약증 거금 28조 내외로 700에서 750대 1 수준의 경쟁률을 예상해봅니다. 주간사마다 경쟁률이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예상대로라면 약 1억 투자 시 대략 11에서 12주 정도로 배정받겠네요. 예상은 예상일 뿐 투자와 판단은 모두 여러분의 몫입니다. 요약고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최종 공모가 24,000원, 기관 경쟁률 1478.5대 1, 의무 확약 비율 58.59%, 청약 일정 9월 1일에서 9월 2일, 청약 한도 한국투자 29,000주, 삼성 30,000주, KB 8,000주, 우대 조건 없는 가장 낮은 한도이며 우대 조건은 해당 증권사에서 확인 바랍니다. 납입 환불일 9월 4일, 상장일 9월 10일. 이상 구독자 수 300명 돌파에 신인한 공모주 한 잔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